가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며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던 그 아침, 70세의 박미선은 텅 빈 침대 한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정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는 마음 깊은 곳에 큰 구멍을 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의 적막함이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TV 소리만이 가득한 거실, 아무도 앉지 않는 식탁 의자, 밤이면 남편이 누웠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딸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곤 했지만 항상 바쁘다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미선에게는 그 짧은 통화마저도 소중한 위안이었습니다. 모든 날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작은 텃밭을 돌보고 저녁에는 TV를 보다가 잠드는 일상이었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목소리가 잊혀질까 두려워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때 남편과 가까웠던 친구 김동철 씨였습니다. 75세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홀로 된 지 오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서로 놀란 듯 마주 보았습니다. 미선 씨, 그의 깊은 목소리가 시장 소음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어머, 동철 씨. 말이 목구멍에 걸려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았던 그는 여전히 점잖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늘었지만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왕 만난 김에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미선은 망설였습니다. 괜히 사람들 눈에 띄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사소한 것도 큰 소문이 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건넨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계신 지 오래되셨죠. 미선의 가슴이 순간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을까요? 아마도 오랫동안 아무도 자신의 외로움을 꿰뚫어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며 살아왔는데 누군가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아봐 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손에 든 장바구니를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시장 근처 조그만 다방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차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지만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렀습니다. 미선 씨,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라도 나눠요. 나이 들수록 말벗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만나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날 밤 텅 빈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있자니 오후의 대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천천히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동네 공원에서 가끔은 일부러 마주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맞물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보러 가세요. 그가 묻곤 했습니다. 네, 간단히 좀 사러 나왔습니다. 미선의 대답은 항상 비슷했지만 그 평범한 대화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미선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혹시 마주칠까? 그리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찾아온 작은 변화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가슴이 두근거리는 설렘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 감정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철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선 씨, 저녁 산책 같이 하실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자신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옷장을 열어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다가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거울에 비친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걷는 길은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 침묵마저도 편안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노을빛이 우리 둘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쉬는 중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 씨, 외롭지 않으세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담긴 진심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살짝 미선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바람에 날린 나뭇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떼어주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옷에 나뭇잎이... 그 작은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12년 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깍듯이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또 산책할까요? 네, 좋아요.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켜고 문득 거울을 바라보니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웃음을 참았지만 가슴속에서 퍼져나가는 설렘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함께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선은 남편과의 추억을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마을에서 두 노인의 산책은 금세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귓속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남편 친구랑 붙어 다닌대. 아니, 저 나이에 연애를 하나? 이 선생님이 여자한테 너무 친하잖아. 조금 더 조심해야 해.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그 말들이 가슴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과 함께요.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전화를 걸어 불쑥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누구 만나?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그냥 동네 분이지. 엄마가 아빠 친구랑 산책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친구랑 그런 관계 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 말이 가슴을 확 눌렀습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그런... 그냥 말번일 뿐이야. 엄마, 사람들 다 웃고 있대. 정신 좀 차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 미선은 일부러 동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도 나가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산책 시간을 피해 일찍 장을 보러 갔습니다. 가끔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이 보이면 재빨리 커튼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친구랑 그런 관계 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항상 체면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동철도 처음에는 전화를 자주 걸어왔지만 미선이 계속 받지 않자 점점 연락이 줄었습니다. 한 번은 문 앞까지 찾아왔지만 미선은 불을 끄고 아무 말 없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커튼 틈으로 바라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침에 우유를 받으러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쪽지와 사탕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산책하며 미선이 좋아한다고 말했던 그 사탕이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내가 행복한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 이 나이에 누구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은 소중했고 그 추억은 영원히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생을 오직 추억 속에서만 살아야 할까요?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동철과의 만남은 마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무렵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 함께 바라봤던 그 노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느꼈던 평온함, 그리고 그의 따뜻한 손길. 그날 밤 미선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동철 씨.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미선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 씨,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저녁. 같이 산책하실래요? 미선은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죠.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예전과 같은 공원, 같은 길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지나가는 이웃들과 마주칠 때면 긴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동철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문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 말에 작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 나이에 소문이 뭐가 중요할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둘이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이상했다더라. 저 아저씨가 노인들한테 친절한 척하고 돈 뜯어낸다더라.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철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그는 늘 절제된 모습으로 미선을 대했는데 이런 소문에 시달리게 된 것이 자신 탓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미선 씨,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의 평온함이 미선에게도 조금씩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결국 딸들의 분노를 불렀습니다. 큰딸은 전화로, 작은딸은 직접 찾아와서 날카롭게 따졌습니다. 엄마. 이러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 알아요?
아빠 친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봤어. 딸들의 걱정도 이해했지만 그들이 동철을 오해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사람 알아보려고 했어. 아니면 그냥 소문만 듣고 판단하는 거야. 처음으로 딸들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작은 딸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미선의 마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사회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거세져 갔고 동철과의 만남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조금 당황한 듯한, 그리고 미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좀 알아봤어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또 헛소문이 퍼졌나 불안한 마음으로 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딸이 덧붙인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알고 보니까 동철 아저씨 25년 동안 홀몸 노인 돌보는 봉사활동했네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도 끝까지 곁을 지켰네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는 줄곧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제야 딸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동철 아저씨 나쁘게 안 볼게. 너무 섣불리 판단해서 미안해. 그 순간 미선은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당황한 듯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그냥 너무 기뻐서.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외로웠지? 우리가 너무 엄마 생각을 못 해줬네. 아니야, 너희들은 각자 삶이 있지? 나도 내 삶이 있고. 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동철 아저씨와 더 자주 만나도 괜찮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퍼져나갔습니다. 딸의 이해와 지지가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그날 저녁 딸은 오랜만에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떠나기 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동철 아저씨 한번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 다음에 같이 식사라도 할까? 그럴까?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딸이 떠나고 난 후 미선은 망설임 없이 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이요? 따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다음에 함께 식사하자고 하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 솔직히 많이 걱정했거든요. 따님들이 반대하시면 어쩌나 하고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도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딸 부부와 동철이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미선은 며칠 내내 긴장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동철을 소개한다는 것은 우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날이 되자 동철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도 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미선이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다만 미선 씨 가족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설레네요.
그의 솔직한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식사는 예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동철은 교사 시절 이야기와 봉사활동에 대한 경험을 진솔하게 나눴고, 딸 부부는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딸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동철이 미선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선 씨. 뭐가요? 이렇게 당신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그 순간 느낀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딸이 미선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동철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네. 아빠도 분명 이해하실 거야. 그 말이 마음의 마지막 얼음을 녹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던 미선에게 딸의 그 한마디는 크나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이해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네의 소문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시선들이 예전만큼 아프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딸들의 지지를 받게 된 후 동철과의 관계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함께 걷기도 하고 가끔은 동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두 노인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봐, 남편 죽자마자 남편 친구랑 붙어 다니는 여자래. 아이고, 죽은 남편이 불쌍하지. 뒤에서 얼마나 웃고 있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배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철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그런 말들이 가슴에 박히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이 든 여자가 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것밖에 없을까? 그날 밤 동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 씨, 내일 산책 가실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흥분된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죠. 무슨 일 있으세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조금 일찍 나오실 수 있나요? 6시에.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기대감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동철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선 씨,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곳으로 가보려고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디로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따라오세요. 우리는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외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 작은 언덕이 나타났고 그 위에는 아담한 정자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가끔 혼자 명상하는 곳이에요. 아침 햇살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우리는 정자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마을의 모습은 마치 작은 그림 같았습니다. 아침 안개가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철이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과 컵 2개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우려낸 녹차예요. 한 잔 하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바라보는 일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 씨. 어제 슈퍼마켓에서 있었던 일 들었어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마을이 작잖아요.
소문이 빨리 돌죠.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이런 소문에 시달리시게 되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미선 씨와 시간을 보내는 건 제 선택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의 행복을 방해할 권리는 없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가 미선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진다고요? 네, 숨어 다니는 것처럼 하니까 오히려 더 이상한 소문이 돌죠. 이제는 우리가 친구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죄를 짓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어떡해요? 다음 주에 노인정에서 건강 강좌가 있잖아요. 제가 강사로 초청받았어요. 미선 씨도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오랜 친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는 거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생각해보니 그 방법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숨는 것보다 당당하게 마주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게요. 같이 가요. 그날 아침 우리는 오랫동안 정자에 앉아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우리만의 작은 세상에 있는 것 같은 평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노인정 건강 강좌 날이 왔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노인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많은 동네 노인들이 모여 있었고 동철은 앞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을 본 몇몇 노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좌가 시작되자 동철이 모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특별한 친구를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박미선 여사님은 제 오랜 지인인데 최근에 다시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미선에게 쏟아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철의 따뜻한 미소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미선 씨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부모님 중 한 분이셨고 제 아내와도 가까운 사이였죠. 이제는 두 분 다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이야기에 노인정의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강좌를 함께 들으며 몇몇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 동철 선생님이 노인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나이 든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는 게 중요하지. 그날 노인정에서 돌아오는 길 동철이 미선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늘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씩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정 강좌 이후 동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수근거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노골적인 적대감은 줄어들었습니다. 몇몇 노인들은 오히려 우리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몇몇 사람들은 우리를 향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과 한때 사업 경쟁을 했던 김씨 부부가 가장 심했습니다. 저 사람들 보면 정말 꼴 보기 싫어. 친구 아내를 꼬시다니.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미선이 집이 꽤 괜찮잖아.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김씨 부인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요즘은 노인들도 막 바람을 피우나 봐. 남편 친구랑 붙어 다니니 꼴이 말이 아니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꼭 쥐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떨리는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 씨,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 들었어요. 많이 속상하셨죠? 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네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김씨 부부는 옛날부터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들의 말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게 하지 말아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온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큰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 들었어. 많이 속상했지? 어떻게 알았니? 엄마 친구분이 걱정돼서 전화하셨어요. 딸의 전화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괜찮아. 바쁜데 올라오지 마. 나 혼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정말. 그럼 주말에 꼭 가볼게. 그리고 엄마,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뜻이니? 이런 소문이 계속되면 엄마도 동철 아저씨도 너무 힘들잖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주말에 내려가서 이야기할게. 방법이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주말이 되자 큰딸과 작은딸이 모두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큰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생각한 게 있어? 동철 아저씨를 식사에 초대해도 될까? 지금. 응, 우리가 준비할게. 조금 놀랐지만 딸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곧 동철이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식사 후 큰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철 아저씨, 우리 엄마가 많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계셔서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은데. 동철은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선 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작은 딸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엄마의 행복을 응원해요. 하지만 동네 소문이 너무 심해서. 동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미선 씨께 누가 되지 않도록. 큰딸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해요.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직접 동네 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요. 엄마와 동철 아저씨의 관계를 인정하고 지지한다고.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하려고요. 동철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미선도 딸들의 적극적인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가 행복해질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특히 근거 없는 소문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철이 떠난 후 딸들은 내일부터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딸들은 정말로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노인정에 들러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기쁩니다. 동철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혹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니 마음에 두지 마세요. 딸들의 진심 어린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못마땅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딸들의 당당한 태도에 더 이상 대놓고 나쁜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씨 부부의 집에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기다려 결국 만날 수 있었대요. 우리 엄마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린다고 들었습니다. 큰딸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대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김씨 부인이 발뺌했지만 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게 옳은가요? 어른으로서, 이웃으로서 그런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딸의 당당한 질문에 김씨 부인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대요. 그제야 동네 사람들도 말을 삼가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딸들이 떠나기 전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더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시선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엄마의 인생은 엄마의 것이니까. 딸들의 지지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른이 된 딸들이 이제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듯한 느낌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딸들이 떠난 후 동네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시장에 가도 더 이상 노골적인 수군거림은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몇몇 이웃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미선을 피하던 친구들도 다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아. 요즘 그 선생님이랑 잘 지내? 나도 소개해줄래? 친구의 농담에 미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 관계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동철과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요즘은 매주 3번 정도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미선 씨, 따님들 덕분에 정말 많이 편해졌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고마운 아이들이에요. 이제야 제대로 된 효도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작은 스킨십에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선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요? 이제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사람들의 시선도 괜찮아졌고 따님들도 지지해주시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선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이 자신에게 가져다준 행복.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그날 밤 우리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직은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곁에서 남은 시간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동철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미선 씨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색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쓰시던 거예요? 미선 씨께 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물건을 준다는 건 자신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소중한 물건인데.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미선 씨를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제가 행복하는 모습을 보시면 더 기뻐하셨을 테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깊은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감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미선이 음식을 해서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위들과 손자들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동철 아저씨도 같이 초대했어요. 괜찮죠. 물론이지. 곧 동철이 도착했고 우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주들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동철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자 금세 친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또 다른 이야기도 해주세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모두가 잠시 멈췄다가 이내 웃음이 터졌습니다. 동철의 얼굴에는 당황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선 안에 있던 마지막 망설임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큰딸이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새로운 행복을 찾은 날이니까요. 모두가 잔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동철 아저씨,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세요. 우리가 항상 응원할게요.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죄책감이 들었겠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당신도 기뻐해주겠죠? 내가 다시 행복해하는 모습.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동철과 함께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동철 씨는요? 저도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젊은 연인 같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렇게 와닿는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동철과 함께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 씨, 오늘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하게 들렸습니다.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나이 들수록 그런 소식은 늘 두렵게 다가오니까요. 네, 물론이죠. 언제 만날까요? 오후 3시에 우리가 처음 차를 마셨던 그 다방에서 만날까요? 처음 만났던 그 장소라니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궁금증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때 뵙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선은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두꺼운 코트를 입고 동철이 선물해준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70세의 얼굴이지만 눈빛 많은 소녀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방에 도착하니 동철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정중한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정장을 입고 넥타이까지 맸더군요. 안녕하세요, 동철 씨. 미선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는 살짝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차를 주문하고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하지만 그의 시선에서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선 씨, 사실 오늘 특별히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보라색 벨벳 상자였습니다. 미선 씨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은색의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약속의 반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정식으로 청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 그런 것보다는 남은 삶을 함께하고 싶다는 약속이에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0세에 받는 프로포즈라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선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찾아온 행복이 너무 고맙고 말을 잇지 못하고 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동철 씨,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받아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그가 미선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다이아몬드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삶의 황혼기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반지였습니다. 미선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 이제 정식으로 따님들에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약속식을 하면 어떨까 해요. 거창한 결혼식은 아니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약속을 나누고 싶어요. 그 말에 기쁜 마음이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것은 외로움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주말 우리는 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동철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아.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한 달 후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조용한 약속식을 가졌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도 꽃다발도 없었지만 가족들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축하해주는 자리였습니다. 동철의 옛 제자들도 찾아와 축하해 주었고 노인정의 어르신들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약속식 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꽃을 놓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나 다시 시작해요. 당신이 지켜봐 주길 바랄게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런 좋은 친구를 내게 남겨줘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큰딸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엄마, 아저씨, 신혼여행 선물이에요. 그것은 제주도 3일 여행 티켓이었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평생 고생하신 엄마, 이제는 행복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동철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일주일 후 우리는 인생 첫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70대의 신혼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걷는 그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미선 씨,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저도 그래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행복을 만나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동철은 아침마다 뒷마당에서 체조를 했고 미선은 그를 위해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때로는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마당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동철이 미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선 씨. 아니. 이제는 여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그러세요, 여보. 70년을 살면서 사랑은 젊은 시절의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됐어요. 사랑은 언제 찾아와도 늦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이 더 깊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노을을 바라봅니다. 손주들이 찾아오는 주말이면 집이 시끌벅적해지고 딸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의 작은 집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게 해준 인연에 나도 그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해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비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 찾아와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의외의 사람을 통해 찾아오는 법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그 하루 속에서 우리는 작은 행복들을 발견합니다.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함께 바라보는 석양, 함께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선물입니다. 때로는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마저도 함께 나누니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 남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편견도 소문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젊은 부부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새로운 시작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70대의 발걸음이지만 마음만은 20대처럼 가벼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매 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